달콤하고 고소한 옥수수.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하며 사랑하는 작물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지 않을까요? 쌀이나 밀은 하루 세끼 내내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옥수수만 먹고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작물이라 불리는 옥수수. 그 이면에는 어떤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14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옥수수인데요. 당시 유럽은 툭하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밀은 까다로운 작물이라서 기후가 맞지 않으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옥수수는 달랐습니다. 아무 땅에나 심어도 잘 자랐습니다. 가뭄이 와도 버텼고 심지어 밀보다 생산량이 몇 배나 많았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옥수수는 신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옥수수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굶주림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가난한 농부들은 밀을 팔아 세금을 내고 자신들은 옥수수로 배를 채웠습니다. 배가 불렀고 맛도 좋아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에서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피부가 붉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피부가 거칠어지고 벗겨집니다. 마치 뱀 허물처럼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사를 멈추지 않고 신경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통 못 자니까 환각이 보이고 성격이 포악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끝내 미쳐서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전염병인지 유전병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병을 거친 피부라는 뜻의 펠라그라라고 불렀습니다. 펠라그라의 공포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의 빈민가는 이 펠라그라 환자들로 넘쳐났거든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햇빛을 보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양의 뱀파이어 전설인 드라큘라가 바로 이 펠라그라 환자들의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유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풍요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도 함께 가져왔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옥수수에 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옥수수에 핀 곰팡이 때문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며 위생 상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는 수백 년이 지나서야 풀리게 됩니다. 범인은 옥수수 안에 숨어있는 나이아신의 화학 결합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입니다. 우리 몸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게 부족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죽고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옥수수에는 이 나이아신이 들어있을까요? 네,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이아신이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그냥 쪄서 먹거나 구워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이 결합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옥수수를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나이아신을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죠. 옥수수만 먹었던 유럽의 빈민들은 배는 불렀어도 영양학적으로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의 고향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아즈텍, 마야, 잉카 제국 모두 옥수수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펠라그라가 없었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옥수수를 먹었길래 괜찮았던 걸까요? 비밀은 그들의 요리법에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옥수수를 그냥 맹물에 삶지 않고 반드시 석회가루나 나무를 태운 재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닉스타마라라고 부르는데요. 화학적으로 보면 알칼리 처리 과정입니다. 석회수나 잿물이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 알칼리 용액에 옥수수를 넣고 끓이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단단하게 묶여있던 나이아신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높아지고 칼슘 함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원주민들에게 이 조리법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였고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와 유럽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원주민들이 옥수수에 석회가루를 뿌리는 걸 보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개한 원주민들이 흙을 섞어 먹는다고 비웃으면서 옥수수 씨앗만 챙겼거든요. 그 안에 담긴 과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씨앗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깨끗한 맹물에 삶아 먹거나 곱게 빻아서 빵으로 구워 먹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펠라그라라는 원인 모를 희귀병을 얻게 되어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 남부 또한 가난한 소작농들이 옥수수 가루와 돼지 비계만 먹고 살다 보니 펠라그라로 초토화가 되는데요. 해마다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던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수많은 의학 미스터리를 해결해왔던 해결사 조셉 골드버거라는 의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는 현장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라 잘못된 식단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이지 충격적인 실험을 감행합니다. 바로 자신과 아내 그리고 연구 동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건데요. 그들은 환자들의 피를 주사하고 심지어 배설물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결과는 골드버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전염병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겁니다. 반대로 죄수들에게 옥수수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펠라그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닌 가난의 병이자 무지의 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결국 옥수수로 만든 빵에 강제로 나이아신을 첨가하는 법이 생기고 나서야 펠라그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옥수수를 안전하게 먹고 있을까요? 멕시코 요리인 타코나 토르티아는 전통 방식대로 석회수에 처리한 옥수수 가루를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찐 옥수수나 통조림 옥수수는 대부분 알칼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험한 걸까요? 다행히 우리는 옥수수만 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기와 채소, 그리고 다른 곡물도 함께 먹으면서 나이아신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요.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작물 중 하나죠. 하지만 옥수수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옛날 원주민들의 지혜가 더해져야만 비로소 건강한 음식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옥수수와 같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수상한 식탁이었습니다.